네, 안녕하세요. 공대경제학과 김원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료를 불러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건데요. 엑셀 파일을 불러들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텍스트 파일을 불러들여 가지고 패널 자료를 구축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패널 자료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패널 자료의 구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아이디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각 아이디별로 또 연도별 또는 이제 어떤 특정한 기간별로 이게 돼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값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위에서 뭐 국가 OECD 자료라고 따져보면 아이디 1번 같은 경우는 미국이 될 수가 있고 2번은 한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그 각각의 국가별로 또 연도별로 자료들이 V1, V2 이렇게 해서 변수들이 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패널 자료라는 게 한번 보면 제 홈페이지 가 보시면은 유용한 링크 보면은 국내외 패널 조사 사이트라고 있죠.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정리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청소년 아동 패널 조사, 청년 패널 조사 막 이렇게 뭐 패널 조사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사 그러니까 설문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매년 하거나 주기적으로 하죠. 그렇죠? 그랬을 때 보면은 동일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항상 이런 데서는 이제 설문조사 할 때 보면은 아이디를 각각의 아이디 번호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어 동일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도별로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자료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게 연도별로 쌓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이제 패널 자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걸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래서 매년 설문조사 예를 들어서 매년 설문조사 하면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렇게 좀 기록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두 개의 파일을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웨이브 68이라는 것은 68년에 조사된 그 자료죠.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면은 맨 왼쪽에 아이디 코드라고 있고 그다음에 출생 연월일 birth year라고 돼 있고 나이 그다음에 인종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변수들이 쭉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많이 자료가 있는 것도 있고 많이 이렇게 없는 것도 꽤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68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재밌는 거 뭐냐면은 변수명이 있고 68년에 조사됐다는 68이라는 것이 꼭 변수의 옆에 이렇게 딱 붙어 있죠. 그렇죠? 69년 자료를 한번 볼게요. 69년 자료도 보면은 뭐 아이디 코드라 해서 이제 어떤 개인별 아이디 부여 번호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birth year, age, race 이런 거는 68년이랑 변수명은 동일하죠. 그렇죠? 근데 다만 이 여기에 69년이라는 변수명에 69가 다 붙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이 두 가지 68년에 설문조사한 것과 69년에 설문조사한 거를 합쳐서 패널 자료를 만들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제가 이 코드를 한번 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실 거는 크게 패키지는 한 두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두 개 정도 뭐 사실은 이제 뭐 이런 텍스트 파일 같은 거 있는 경우는 그 기본 패키지에 이렇게 read.csv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한번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deploy openLX 이거는 openXLS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우리가 데이터를 다 패널 자료를 두 기관에 대한 패널 자료를 이용해서 패널 자료를 만든 다음에 엑셀로 다시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deploy 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요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필요한 것만 변수만 뽑아내기 위해서 select라는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 deploy R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패키지만 한번 불러들여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불러들이느냐. 자, 여기 봤을 때 68년 웨이브 68이라는 파일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불러드릴까? 보면요, 일단은 변수들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변수들 간에 떨어져 있는 게 탭으로 되어 있어요. 탭으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요게 뭐 이렇게 탭으로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세마이콜론으로 될 수도 있고, 컴마로 해서 구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탭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read CSV, 그 텍스트 파일을 불릴 때 read CSV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명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wave. 이게 이제 wave68.out이라는 파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wave68.out을 이렇게 불러드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이전에 더 항상 이 R에 대해서 프로그램 할 때 보면은 우리가 현재 우리가 작업하는 폴더가 무엇인지를 좀 그러니까 지정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Ctrl Shift H를 눌러서 현재의 작업 폴더를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Ctrl Shift H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디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텍스트 파일로 패널 자료 만들기. 그 우리가 이 지금 데이터들이 있는 폴더를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워킹 디렉토리가 이렇게 설정이 된 게 보이실 수 있죠. 아니면은 뭐 바로 이제 set working directory 해가지고 이 폴더를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 필요도 있죠. 이렇게 해주면은 뭐 각각의 작업 폴더를 이렇게 지정해 주면은 매번 할 때마다 Ctrl Shift H를 누를 필요는 없죠.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다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read CSV 명령을 해서 wave.out이라는 파일을 불러들이는데 헤더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변수명이 있느냐 보면은 처음에 행은 다 여기 보시면은 다 변수명이 있죠. 이제 헤더는 헤더에 변수명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true라고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헤더는 true고 separate 변수들 간에는 어떻게 분리되어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들 간에는 이게 탭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탭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변수들 간의 구분은 여기 어떻게 분리되어 있느냐? 탭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걸 어떻게 되냐면은 separate의 약자인 separate 어떻게 분리되어 있냐? SAP 있고 \t 이거는 탭의 약자로서 탭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자, 실행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Ctrl Enter. 그냥 엔터 치면은 그냥 내려가고요. 요 코드 창에서는 Ctrl Enter를 눌러야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여기 ID 코드 벌트 이어 68 이렇게 해서 쭉 돼 있죠. 그래서 여기 텍스트 파일에 중간에 많이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여기 비어 있는 부분, 여기 없는 것들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자료에서는 NA라고 하죠. Not applicable의 약자로서 자료가 없다. 이렇게 해서 여기 채워지는 거죠.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채워졌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68년과 69년 있으니까 두 개를 69년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번 해보면은 자, 69 돼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은 변수 보면은 birth year, age, race, grade 이렇게 돼 있고 69년도 birth year, age, race, grade에서 똑같은 변수들이 다 열에 이렇게 들어있죠.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변수에다가 69년 자료는 69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고, 그죠? 68년 그 자료에는 변수 옆에 68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참 의문이 드는 게 패널 자료라는 것은 동일한 아이디, 예를 들면 아이디 코드에서 동일한 1을 가진 사람들을
68년 자료와 69년 자료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연도라는 변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자, 생각해 보면 뭐냐면은 68년 자료에는 변수 옆에 68이라고 돼 있고 69년 자료에는 변수 옆에 이제 69라는 숫자가 돼 있으니까 이 변수하고 변수에 붙여 있는 연도를 분리를 해 가지고 요거를 연도 자료를 만들면은 어떻게 패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68, 69를 붙이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일단은 보면은 일단 머지를 할게요. 머지 명령을 써서 이 68 자료는 웨이브 68이라고 우리 저장이 돼 있고 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 69년 자료는 웨이브 69라고 이렇게 밑에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정리가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웨이브 68과 웨이브 69를 머지하자는 얘기죠. 뭐에 기초해서 동일한 아이디, 그렇죠? 아이디에 기초해서 이 자료를 붙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아이디 코드 1인 거에는 벌써 69도 있고, 그렇죠? 웨이브가 아니라 템프죠, 그렇죠? 템프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이디 1인 거에 벌스에 68도 있고 벌스에 69도 있고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죠, 그렇죠? 자, 이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이디 코드가 1인 사람이 68년의 출생 연도와 69년의 출생 연도 이렇게 좀 아까 본 것처럼 아이디 1인 사람이 각각의 연도에 있어서의 어떤 값들이 이렇게 오게끔 이렇게 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 템프에 저장됐던 이 형태는 자, 이상적인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 아이디 있으면은 68, 69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좀 변환을 시키려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머지한 템프를 한번 보면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변수는 3711개가 되고 그러니까 관측시는 4711개가 되고 변수는 21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래서 뭐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티저 정수 그렇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된 거랑 숫자 소수점이든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숫자도 다 인식이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요거만 선택을 해볼게요. 뭐 아이디 코드, 그러니까 아이디하고 그다음에 에이지 나이하고 그다음에 로그 에이지 있지 않습니까? 로그 에이지 요거만 좀 해볼게. 요거만 좀 해볼게요. 그래서 요 21개 변수 중에서 둘, 넷, 다섯 개를 어떻게 뽑느냐? 뭐 그러니까 여기다 헤드니까 뭐 이렇게 해서 요게 사실은 키거든요. 그러니까 템프라는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템프라는 파일에 21개가 있는데 요 중에서 우리가 5개만 뽑아자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템프라는 거에서 이 파이프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파이프 연산자를 써가지고 셀렉트 이 변수 중에서 요렇게 된 것만 요 5개 변수만 셀렉트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헤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맨 위에 거 이렇게 해서 5개만 뽑아서 맨 위에 거 한 10개만 보여주라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10개만 해서 우리가 원래는 21개 변수였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만 뽑았죠. 그렇죠? 자, 요거만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은 이 변수들 된 거 있잖아요. age68, age69. 사실은 이거 똑같은 age라는 변수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68과 69 돼 있으니까 요거를 변수들에 있는 거를 문자와 숫자를 분리해 보자. 자, 어떻게 분리하냐면은 이 gsurv라는 단어를 써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gsurv 명령은 뭐냐면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따옴표. 앞에 있는 것들을 뒤에 따옴표로 바꾸라는 표시거든요. g substitution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 앞에 있는 문자들 있잖아요.
앞에 AG 이렇게 된 거는 A부터 Z라는 이렇게 문자로 인식되는 거죠. A에서 Z, 그죠? 요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0부터 9 어떤 숫자로 표시된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하고 숫자하고 섞여 있는 거를 앞에는 문자, 그죠? 문자, 그다음에 중간에 점, 뒤에 숫자.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문자, 그러니까 원래 그냥 AG68 이렇게 된 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AG.68 이런 식으로 바꿔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그러니까 템프에 있는 이름을 이용해서 AG68 이렇게 된 거를 AG.68로 바꿔주자는 얘기죠. 자, 요걸 하기 전에 템프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본 것처럼 템프 이렇게 보시면은 birth year 변수 68 이렇게 붙여 있죠. 68, 69 이렇게 변수하고 숫자 사이에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붙어 있죠. 근데 요 Gsub을 이용해서 명령어를 치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자, 변수하고 연도 사이에 점이 붙어 있죠. 그렇죠? 점을 이렇게 붙여줌으로써 나중에 뒤에 나오는 reshape라는 명령어를 쓰면서 이걸 바꿔줄 거예요. 자, 그래서 reshape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놓은 템프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이 템프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모양을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age 레이스 그레이드만 해놓고 6869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이렇게 좀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템프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리쉐이프 하는데 디렉션은 long, 그러니까 아래로 길게 이렇게 해주고 변수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원래 초기 템프라는 파일이 몇 개의 변수가 있었죠? 21개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id잖아요. 그렇죠? 근데 id는 가만히 놔두고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21개까지 요거를 바꿔주란 얘기죠. 그래서 ID 변수는 ID 코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 변수는 지금 우리는 없었지만은 이어라는 걸로 이렇게 지정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 변수는 없었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만들죠? 이건 뭐냐면은 아까 보여준 것처럼 요 템프에 있는 여기 점 찍고 나면 이 숫자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이어라는 변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런 요 명령어를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롱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롱을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세요. 자, 아까는 여기에 6869, 그러니까 변수에 6869, 68 또는 69가 붙어 있었는데 그게 싹 없어지고, 그죠? 싹 없어지고 6869가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이어라는 변수에, 그죠?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패널 패널들의 형태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냐면은 자, 아이디별로 연도 다르게 나오고 또 아이디별로 연도 다르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으니까 이런 걸 좀 정렬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면 68 쭉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69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하지 말고요. 소트를 하는데 아이디 이어별로 소트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소팅이라는 것을 이 롱이라는 거는 어레인지, 그쵸? 아이디 코드 이어 순으로 어레인지를 하라, 소팅을 하라, 그쵸?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일 경우 동일한 1에서 68, 69 이렇게 좀 이상적인 패널 형태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좀 68년과 69년을 해보니까 어떤 게 보이세요? 너무 자료가 없는 게 되게 많죠. 그렇죠? 자료가 없는 것들은 사실은 분석에서 제외시키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필터라는 명령어를 써서요. complicated cases. 그래서 그 자료에서 모든 거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자료를 킵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68이라는 것은 아이디가 3이고 그 다음에 68년, 그 다음에
아이디는 3이고 69년 자료 이렇게 자료가 있는 것만 다 이렇게 좀 보여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그 롱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롱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는데 요 중에서 각 행별로 자료가 없는 거는 빼고 컴플리트인 뭐 자료가 모두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킵하자 이런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롱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 여기 보세요. 이 꺽쇠는 뭐라 했죠? 꺽쇠는 원소를 나타낸다 그랬죠. 원소. 근데 원소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컴마로 돼서 여기는 행을 나타내고 이쪽은 열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각 행별로 완전한 데이터만 우리가 킵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컴플레이트 케이스 롱 중에서 이 행에 해당되는 거죠. 각 행의 모든 것만 우리가 킵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앞에다가 컴마 앞에 컴플리트 케이스를 해준 거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하기 전에 롱을 한번 볼게요. 여전히 여기 되게 NA로 해서 되게 이빨 빠진 게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한번 이 명령어를 쓰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모든 자료가 있는 경우죠. 모든 자료가 있는 경우만 이렇게 딱 정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다 깨끗하게 정리한 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에서 한 것처럼 68년, 69년 자료를 이용해서 패널 자료를 구축했죠. 동일한 아이디, 그러니까 아이디별로, 그 다음에 동일한 아이디 내에서도 연도별로 값이 다른 거 이렇게 좀 했죠. 자 그러면 사실은 이 롱이라는 자료만 있으면은 R 내에서도 분석이 다 가능합니다. 요런 식으로 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패널 분석을 할 거거든요. 자 근데 뭐 여기서 끝내도 사실은 상관없죠. 그런데 요거를 만약에 이제는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write.xlx openxlx 패키지에서 이렇게 하면 엑셀 파일로 정리할 수 있죠. 무엇을 write 할 거냐 엑셀 파일. 그러면 여기 우리가 롱이라는 데이터베이스 그렇죠? 롱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니까 최종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뭐로 지정을 할 거냐? 그럼 패널 데이터.xlx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컨트롤 엔터 누르면은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폴더로 가서 여기 보면은 이제 방금 전에 그 패널 데이터가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패널 자료가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죠. 뭐 이거는 뭐 다른 데서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하는 이 자체도 R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장이 돼요. 이것도 그냥 저장을 해보면은 그래서 가장 크게 사실은 그 R에서 첫 번째 어떤 장애물 R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떻게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을까? 그래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제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늘 얘기한 것처럼 텍스트 파일로 해서 불러드리고 좀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엑셀 파일을 불러드리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 API 쪽으로 가서는요. 그냥 각각의 다운로드된 파일을 우리가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통계를 제공하는 그 사이트에 가서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텍스트하고 엑셀 정도 불러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은 사실은 이제 R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됐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